자, 이제 수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별다른 설명은 안 할 거고요.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따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을 조금 많이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수련은 여러분들이 이미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서 봤던 것처럼 그 전체적인 풀 시퀀스, 그러니까 엘리트 비냐사 전체 시퀀스를 할 것이고, 이따 한 중후반 정도 됐을 때 제가 여러분들 좀 중요한 아사나들 있죠. 역자세라든지 아니면 뭐 후글 같은 것들 잡아드릴 거예요. 그때 이제 아사나 점검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30분 정도 넉넉하게 남겨놓은 다음에 질의응답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바로 수련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어서서 매트 앞에 서주시면 됩니다. 바로 해도 되나요? 네. 제가 원래 그 수련 지도할 때 오음을 3번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다들 처음 오셨을 거니까 처음 오신 분들 잔뜩 데리고 오음을 하면요, 목소리가 안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도 하고, 아니면 저 혼자 오음할 때도 있거든요. 민망해서 처음 오신 분들한테는 오음을 시키진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여기 자주 오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계속 이제 좀 얼굴이 익숙해지면은 그때 본격적으로 오음을 해보는 걸로 하고, 오늘은 바로 수리아 A를 3번 그리고 B 1번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리아 A를 시작할게요. 수리아 A, inhale hands up, exhale 내려가서 바닥 터치, inhale head up, 고개를 완전히 들어주세요. exhale 차투랑가 단다. 먼저 플랭크를 만들어 주시고 철푸덕 엎드리세요. 철푸덕. 네, 좋아요. inhale 업도, exhale 다운도.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인헤일 걸어와서 헤드 업, exhale, inhale hands up. 손바닥을 완전히 붙여주세요. exhale 사마스티티. 한 번 더 할게요. inhale hands up, exhale 내려가서 바닥 터치, inhale head up, exhale 차투랑가 단다. 플랭크 만들고 철푸덕. 네, 좋아요. inhale 업도, exhale 다운도. 엄지손가락과 새끼손가락만 벌려주시면 됩니다. 네, 좋아요. 1, 2, 3, 4, 5. 인헤일 걸어와서 헤드 업. 고개를 높게 들어서 흉추까지 더 신전시켜주세요. exhale, inhale hands up. 손바닥을 완전히 붙여야 됩니다. exhale 사마스티티. 수리아 A 마지막 한 번입니다. inhale hands up, exhale 내려가서 바닥 터치, inhale head up. 뒤꿈치 더 붙여주세요. 뒤꿈치. 네, 그리고 발 좀 더 V자로 벌려주세요. 조금 더 V자로요. 네, 굿, 좋아요. exhale 차투랑가 단다. 플랭크 만들고 철푸덕. inhale 업도, exhale 다운도. 뒤꿈치 간격은 골반 너비가 기준입니다. 왜냐면 그 너비가 고관절의 너비랑 똑같아서 그런 겁니다. 항상 이런 해부학적인 기준점이 있으면 학생에게도 설명하기도 쉽고 내가 아사나에서 기준점을 잡기도 좋아요. 1, 2, 3, 4, 5. 인헤일 걸어와서 헤드 업. 고개를 완전히 들어주세요. exhale, inhale hands up. 팔은 정확하게 수직을 만들어주세요. 수직. exhale 사마스티티. 다음에는 매트를 다른 데로 옮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닿아서요. 네. 이번에 수리아 B 한 번만 할게요. inhale 무릎 굽히면서 hands up. 손 완전히 붙이셔야 돼요. 네, 철석. 네, 좋아요. 눈으로 엄지손가락만 보세요. 눈으로. exhale 내려가서 바닥 터치, inhale head up, exhale 차투랑가 단다. 플랭크 만들고 철푸덕. 굿. inhale 업도,
exhale 다운독. inhale 오른발 앞으로 가져와서 상체 일으켜 hands up. 그 상태에서 고개는 앞을 보시면 돼요. 눈으로 앞을 보세요. 자, 이제 비라바드라사나 A에서 엘리트 비냐사 스타일로 할 겁니다. 먼저 앞발을 45도로 만들어주세요. 앞발 45도. 그리고 뒷발 뒤꿈치는 수직으로 만들어줍니다. 이러면 하체 근육을 완전히 다 동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합장하시고 눈으로 엄지손가락만 보세요. 손바닥을 완전히 붙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엄지손가락을 벌려주세요. 외전, 어브덕션이죠. 어브덕션. exhale 내려가서 차투랑가 단다. 플랭크 만들고 철푸덕. inhale 업도. exhale 다운도. inhale 왼발 앞으로 가져와서 상체 일으켜 hands up. 앞발 45도. 뒷발 뒤꿈치 수직. 아, 손 붙이셔야 돼요. 손 붙여야 돼요. 네, 좋아요. 그래야 흉추를 쓸 수 있습니다. 손을 붙여야만. 엄지손가락 외전하셔야 돼요. 외전. 굿. exhale 내려가서 차투랑가 단다. 플랭크 만들고 잠깐 기다려주세요. 자, 플랭크. 고개 들어주세요. 앞에 숲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철푸덕 엎드리세요. 다시 고개 들어서 숲을 바라보세요. 네, 이게 정확한 자세입니다. inhale 업도. exhale 다운도. 고개를 들어야 흉추가 열리거든요. 그래야 어깨나 팔에 지나치게 과도한 부담이 쏠리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오세요. 여기까지 오셔서 무릎 접어버리세요. 네, 무릎을. 네, 그리고 아예 뒤꿈치를 높게 드는 게 좋습니다. 네. 1, 2, 3, 4, 5. inhale 걸어와서 head up. exhale. inhale 무릎 굽히면서 hands up. 완전히 수직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팔 수직, 팔 수직. 더 수직이어야 돼요. 아이고, 거의 다. 여기까지 와야지 흉추가 완전히 열려요. 눈으로 여기만 보세요. 네. 네. exhale 사마스티티. B 한 번만 더 할게요. inhale 무릎 굽히면서 hands up. hands up 진짜 중요합니다. 이때 흉추가 완전히 열리거든요. 흉추를 더 열어주셔야 돼요. exhale 내려가서 바닥 터치. inhale head up. exhale 차투랑가 단다. 고개 들어주세요. 고개. 굿. inhale up도. exhale 다운도. inhale 오른발 앞으로 가져와서 상체 일으켜 hands up. 앞발 45도. 뒷발 뒤꿈치 수직. exhale 내려가서 차투랑가 단다. 고개 들어주세요. 네, inhale 업도. exhale 다운도. inhale 왼발 앞으로 가져와서 상체 일으켜 hands up. 뒷발 뒤꿈치 높게 들어줘야 돼요. 네, 그래야지 평발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좋아요. 네, 좋습니다. 네, 네, 이렇게 싹 가시면 돼요. 네, 좋으세요. exhale 내려가서 차투랑가 단다. 고개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플랭 철푸덕 한 상태에서도 고개를 들어주세요. 굿. inhale 업도. exhale 다운도. 1, 2, 3, 4, 5. inhale 걸어와서 head up. 고개만 잘 들어도 어깨 안 아픕니다. exhale. inhale 무릎 굽히면서 hands up. 팔 완전히 수직으로 만들어주세요. 팔만 잘 들어도 어깨 안 아픕니다. exhale 사마스티티. 이번엔 우트카타 아사나 해보겠습니다. inhale 무릎 굽히면서 hands up. 눈으로 엄지손가락을 보세요. 엄지손가락을 외전해주세요. 외전. 1, 2, 3. 요즘 흉추가 잘 안 열려서 자꾸 팔이 열지로 가거든요. 있잖아.
이거 승모근 약해서 그래요. 여기 좀 운동 더 하셔야 돼요. 여기는 4, 5, exhale 내려가서 합장. 자, 저를 보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풀썩 앉아서 뒤꿈치만 높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평발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발 안쪽면 다 붙여주세요. 발 안쪽면 다 붙이셨습니까? 이거 발 안쪽면 붙였을 때 평발인 사람들은 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사소한 거 하나로 학생들의 평발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 전부 다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인헤일 오른쪽으로 트위스트. 1, 2, 3, 4, 5. exhale 정면. 인헤일 왼쪽으로 트위스트. 1, 2, 3, 4, 5. exhale 정면. 자, 그리고 그 다음 비냐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여기서 테스트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그대로 손 바닥에 짚어주세요. 그 다음에 엄지발가락 눈으로 봐보세요. 엄지발가락끼리 다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무지해반증 초기입니다. 그거 다 고칠 수 있습니다. 그때 고관절 운동하면 고쳐지거든요. 자, 다 붙이셨습니까? 다시 고개 들어서 합장해 주시면 됩니다. 인헤일 올라와서 우트카타아사나. exhale 내려가서 바닥 터치. 인헤일 헤드 업. exhale 차투랑가 단다. 플랭크 만들고 고개 들어주세요. 고개 들고 철푸덕. 다시 고개 들어주세요. 네, 굿, 좋아요. 인헤일 업독. exhale 다운독. 비라바드라사나 A. 인헤일 오른발 앞으로 가져와서 상체 일으켜 핸즈 업. 앞발 45도. 뒷발 뒤꿈치 수직. 특히 뒷발 뒤꿈치를 높게 들면 후 경골근이 강화되는데 그게 발의 아치를 높여줍니다. 그래서 평발을 이런 수련을 통해서 자동으로 예방할 수 있어요. 반면 뒷발을 내려버리면 오히려 종아리가 스트레치 되면서 근육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평발이 더 진행될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1, 2, 눈으로 엄지손가락 보세요. 눈으로 엄지손가락. 네. 이제 좀 더 곱게 쫙 뻗어봅시다. 아, 좋아요. 네. 요가는 화끈하게 해야 돼요. 3, 4, 5. exhale 뒤로 회전. 뒤로 회전해서 반대쪽. 네, 그거 맞아요. 굿. 동작은 신속하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신속. 제 손을 밀어내세요. 자. 입을 벌려주세요. 네, 그리고 손가락 푸시면 돼요. 네, 좋아요. 제 손 밀어내세요. 위로 쭉. 네. 1, 2, 3, 4, 5. 인헤일 B. 전사자세 2번입니다. 2번. 뭔지 아시죠? 네, 요거예요. A보다 B가 발간격이 좀 더 넓습니다. 제 손 밀어내세요. 네. 굿, 좋아요. 제 손 밀어내세요. 밀어내세요. 엄지손가락은 항상 외전하셔야 돼요. 외전. 제 손 밀어내세요. 밀어내세요. 발가락 들었다 내리세요. 네, 좋아요. 더 밀어내야 돼요. 더. 네. 화끈하게 헛첫. 네, 좋아요. 너무 약해요. 발가락 들었다 내려주세요. 네, 좋아요. 저 꺾여 있어요. 네, 좋아요. 척. 네. 좋아요. 발 들었다 내려주세요. 이렇게. 살짝만 벌려주세요. 살짝. 네, 굿, 좋아요. 1, 2, 3, 4. 발 들었다 내려주세요.
발 들었다가, 네, 발가락을 들었다 내려주세요. 발가락 들었다가. 네, 좋아요. 4, 5, exhale, 뒤로 회전. 뒤로 회전. 네, 반대쪽으로 네, 숲을 바라보시면 돼요. 경치 좋죠? 좀 더 화끈하게. 좋아요. 자, 이렇게 하면 힘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네, 좋아요. 가만히 계시면 돼요. 네. 네, 오케이, 좋았어요. 네. 근데 다들 잘하시네요. 제 손 밀어줘야 돼요. 밀어줘야 돼요. 네. 발 들었다 내려주세요. 네, 좋아요. 엄지발가락 좀 더 벌려주세요. 여기 안 벌어지는데요? 어떻게 해요? 여기 교정기 있거든요? 그거 끼고 하시면 돼요. 그런 도구 쓰시면 돼요. 손가락을 좀 벌려줘야 돼요. 이렇게. 네, 좋아요. 1, 2, 3, 4, 5. 인헤일 바닥 짚고 플랭크. 고개를 들어주세요. 그때 흉추는 열리게 됩니다. exhale 차출한가 단다. 항상 흉추 여는 법을 연습하셔야 됩니다. 인헤일 업도, exhale 다운도. 엄지손가락과 새끼손가락만 벌려주세요. 인헤일 걸어와서 헤드 업, exhale, inhale hands up, exhale 사마스티티.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보셨겠지만 스모 자세라는 걸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서 계시잖아요. 인헤일 왼쪽으로 돌아서 자세를 이렇게 취할 거예요. 이렇게 취할 거예요. 그리고 뒤꿈치 있죠? 뒤꿈치가 서로 평행하게 이렇게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뒤꿈치 혹은 발 안쪽 면이 이렇게 일자로 떨어지게 자세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해보겠습니다. 인헤일 왼쪽으로 돌아 자세를 취해주세요. 자세. 쉽지 않죠? 제가 한 바퀴 다 돌아봤는데 발을 고쳐드려야 될 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근데 이 수련하면 발 다 고쳐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지금 저를 보세요. 자, 저를 보세요. 여기서 우리는 고관절 근육과 좀 더 안정자 근육들을 타겟하고 싶어요. 그런데 너무 깊게 앉아버리면요, 모든 부하가 다 내전 근육으로 쏠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위로 올라오셔야 돼요. 조금 더 위로. 네, 그래서 무릎을 살짝만 구부린 상태를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너무 아래로 내려간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이게. 자, 뒤꿈치 위치 확실하게 잡으셨습니까? 이제 A 자세 한번 해보겠습니다. exhale, 팔을 아래로 뻗습니다. inhale, up. 저 따라 하시면 돼요. exhale, 하나, 네, 회전. 둘, 원 크게 그리면서 신전. 제가 안 보이네요. 자, 잠시만요. 잠시만요. 셋, 팔꿈치만 툭 꺾어주세요. 팔꿈치만 툭. inhale, 하나, 신전. 둘, 회전. 셋, 원 크게 그리면서 굴곡. exhale, 내려놓고. 대충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두 번 할 거예요. inhale, up. exhale, 하나, 네, 회전. 둘, 원 크게 그리면서 신전. 셋, 팔꿈치만 툭. inhale, 하나, 신전. 둘, 회전. 셋, 굴곡. exhale, 내려놓고. 마지막 한 번이요. inhale, up. exhale, 하나, 네, 회전. 둘, 원 크게 그리면서 신전. 셋, 팔꿈치만 툭. 인헤일 하나, 신전. 둘, 외회전. 셋, 굴곡. exhale, 내려놓고. B, 인헤일, 골반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정수리를 길게 뽑아주세요. 정수리 길게. 늑골을 아래쪽 45도로 싹 닫아줍니다. 그대로 눈을 감으세요. 20 카운트. 1, 2, 3, 4, 5. 감았다 떴다 하시면 돼요. 7, 8, 9, 10, 11. 이거 균형 훈련도 같이 하는 겁니다. 균형 훈련. 14, 15, 16, 17. 좀 더 흉추를 열어줘야 돼요. 18, 19, 20. C, 인헤일, 눈 뜨고 다리도 펴주세요. 다리도. 이 스모 자세 정말 중요합니다.
내 기초 건강이 제대로 다 잡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세입니다. 20 카운트. 1, 2, 3, forward,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D. 다시 눈 감고 20 카운트. 눈 감으셔야죠. 무서워요? 아, 이게 무서우면 어떡해요? 그럼 이따 거꾸로 어떻게 쓸 거예요?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고개를 더 들어주셔야 돼요. 고개를. 아, 눈에 힘 푸세요. 20. 인헤일 눈 뜨고 엑세일 제자리로 돌아와 사마스티티. 네, 다시 숲을 바라보시면 돼요. 쉽지 않죠? 뭐 별것도 아닌데. 이 자세 진짜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자주 연습을 해보세요. 이번에 힙 로테이션을 해보겠습니다. 힙 로테이션은 지그재그로 서셔야 되거든요. 네, 기둥을 중심으로 해서 기둥이 좀 더 뒤로 가주시고, 좀 더 앞으로 가주시고, 다시 뒤로 가주시고, 네, 이렇게 지그재그로. 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뒷줄도 지그재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른쪽부터 할게요. 그냥 저보고 따라 하시면 돼요. A. 자, 지금 이제 한 발로 서는 자세를 할 텐데요. 한 발로 서는 자세가 지금 제가 힙노테이션 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 아시탄가 요가 할 때 우티타스타 파당구시타사나 할 때 있잖아요. 그때도 일자로 하면요. 근육이 잘 동원이 안 되거든요. 대놓고 45도로 하세요. 발을 벌려버려야 돼요. 그래야 뒤쪽에 있는 근육을 다 동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자세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왜 안 되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대놓고 열어버리세요. 그럼 근육이 많이 동화되니까 정말 편하게 수련할 수도 있고요. 근육도 수련을 할 때마다 계속 강화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자세들에서 과연 잘못된 점이 없는가, 그리고 더 나은 점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가를 계속 고민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동작 보여드릴 때 이런 식으로 지지하는 발은 45도로 빼놓은 상태에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저 보고 그냥 같이 따라 하시면 돼요. 준비? 인헤일 업. 오른쪽부터입니다. 오른쪽. 엑세일 하나 열어주고, 둘 뒤쪽 45도, 셋 뒤꿈치 11자. 인헤일 하나 뒤쪽 45도, 둘 열어주고, 셋 정면, 넷 잘 보세요. 축을 유지한 상태에서 회전, 그리고 엄지발가락을 포인까지 해주세요. 엄지발가락 포인. 더 세게 하셔야 돼요. 더 세게. 엑세일 내려놓고 왼쪽. 인헤일 업. 엑세일 하나 열어주고, 둘 뒤쪽 45도, 셋 뒤꿈치 11자. 인헤일 하나 뒤쪽 45도, 둘 열어주고, 셋 정면, 넷 축을 유지한 상태에서 회전, 엄지발가락 포인 해주세요. 엄지발가락. 엑세일 내려놓고 한 번 더 할게요. 오른쪽 준비. 인헤일 업. 엑세일 하나 열어주고, 둘 뒤쪽 45도, 셋 뒤꿈치 11자. 인헤일 하나, 둘 열어주고, 셋 정면, 넷 축을 유지한 상태에서 회전, 엄지발가락 포인. 엑세일 내려놓고 왼쪽이요. 인헤일 업. 엑세일 하나 열어주고, 둘 뒤쪽 45도, 셋 뒤꿈치 11자. 인헤일 하나, 둘, 셋, 넷 축을 유지한 상태에서 회전, 엑세일 내려놓고. 이번엔 B를 할 거예요. B는 다리 펴고 올렸다가 그냥 원크게 그렸다가 다시 오면 되는 거예요. 오른쪽 준비. 인헤일 업. 엄지발가락만 포인 해주시면 돼요. 엄지발가락 포인. 네, 좋아요. 엑세일 원크게. 굿. 마지막은 뒤꿈치가 일자입니다. 일자. 인헤일 원크게. 엑세일 내려놓고 왼쪽. 인헤일 업. 엑세일 원크게. 인헤일 원크게. 엑세일 내려놓고 한 번 더 할게요. 오른쪽 준비. 인헤일 업. 엄지발가락 포인 해주세요. 포인.
호인. exhale 원 크게. inhale 원 크게. exhale 내려놓고 왼쪽. inhale up. exhale 원 크게. inhale 원 크게. exhale 내려놓고 사마스티티. 이제 매트 앞에 와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 에어컨도 좀 틀게요. 덥다. 네, 세게요. 알겠어요. 저도 땀 좀 닦고. 덥네, 더워. 네, 해가 잘 들어서. 자, 이제 빈야사 해볼게요. 빈야사. Inhale, hands up. Exhale, 내려가서 바닥 터치. Inhale, head up. Exhale, 차투랑가 단다. 고개를 들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플랭크 만들고 철푸덕. Inhale, 업도. Exhale, 다운도. 사이드 플랭크. Inhale, 플랭크. 플랭크를 만들어주세요. 이제부터는 제 목소리 잘 들으셔야 돼요. Exhale, 네발기기 자세를 만들어줍니다. 네발기기 자세. A, 팔꿈치. Inhale, 오른쪽.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오른 팔꿈치. 그리고 발날 자세를 완성합니다. 습관성 내전. 네, 좋아요. 1, 2, 3, 4, 5. 네발기기 자세. 네, 다시 원래 자세로 돌아오시면 돼요. 인헤일 왼쪽. 왼쪽 팔꿈치. 왼쪽 발날. 자세 완성. 있죠? 있죠? 1, 2, 3, 4, 5. 네발기기 자세. B. 이번에 똑같이 오른쪽으로 넘어가는데 팔 펴고 할 거예요. 팔 펴고. 인헤일 오른쪽. 오른 손바닥. 그리고 오른 발날. 네, 좋아요. 자세 완성. 1, 2, 3. 얘를 살짝 벌려줘야 돼요. 그래 힘이 싹 빠지면서 힘을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좋아요. 굿, 굿. 5. 네발기기 자세. 인헤일 왼쪽. 왼쪽 손바닥. 왼쪽 발날. 자세 완성. 해부학적인 규칙들을 정확하게 지켜주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그 규칙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뼈가 더 뒤로 가야 된다는 거죠. 아이고, 작았죠. 네, 좋아요. 3, 4. 좀 이상한데요? 5. 네발기기. 자, 갑자기 제 손을 잡으시는데요. 자, 사이드 플랭크는 C, D도 있는데요. 그거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패스할게요. 빈야사 할게요. 빈야사. 인헤일 플랭크. exhale 철푸덕. 편하게 엎드리세요. 고개만 들어주시면 돼요. 고개만. 자, 제가 고개를 들었을 때 유도하는 것은 뭐냐면요. 고개를 들었을 때 그냥 고개만 드는 게 아니라 흉추가 같이 열리는 거예요. 네, 그게 정확한 자세입니다. inhale 업도. exhale 다운도. 파드마사나. 인헤일 걸어와서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exhale 파드마를 만들거나 혹은 다리를 크로스. 연꽃 자세 뭔지 아시죠? 연꽃 자세. 파드마 완성 가능하신 분들은 만들어주시고, 한 다리밖에 안 된다. 그럼 한 다리만 꺼주시고요. 그것도 다 안 된다. 그럼 다리만 크로스 해주세요. 크로스. 들어 올린 상태에서 5카운트 할 겁니다. 첫 번째 준비. 인헤일 업. 고개를 들어주세요. 고개 들어야 돼요. 항상. 손가락 앞에 봐야 돼요. 앞에. 손가락 앞에 봐야 돼요. 4, 5. 내려놓고. 여기 2번 더 할 겁니다. 벌써 근육통이 왔어요. 좋은 거예요. 네. 들어 올리기 전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흉추가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개를 항상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최대한 이 흉추가 아래로 숙여지면서 죽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준 상태에서 올리시면 돼요. 두 번째 준비. 인헤일 업.
그래야 팔의 부담이 줄어들어서 많이 버틸 수 있습니다. 등을 말면 못 버텨요. 4, 5 내려놓고. 네, 좋아요. 여러분 수련하다가 팔이 너무 힘들고 막 후들거리는데요. 그런 경험 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죽어서 그래요. 여기서 다 버텨줘야 되는데 얘가 죽으니까 여기를 못 쓰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써줘야 됩니까? 다 팔에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이 잘 안 느는 거죠. 여기서는 늘 수 있는 근력의 한계가 있어요. 결국 몸 쪽에서 다 버텨줘야 되고 여기서 대부분의 힘을 다 생산해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항상 열려 있어야 된다. 마지막 준비. 인헤일 업. 흉추를 열어주세요. 더 열어야 돼요. 더. 얘가 오히려 신전해야 돼요. 신전. 오늘은 그냥 어떻게 하는지 느낌만 가져가세요. 더. 힘들수록 고개를 더 드세요. 내려놓고. 네, 좋아요. 사람은 힘들면 고개를 숙이려고 합니다. 그 본능을 거슬러야 됩니다. 힘들면 오히려 외워서 고개를 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좀 더 몸 쪽으로 부하가 이동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본능은요, 몸 쪽을 사용하려고 설계되지 않았어요. 왜냐면 몸 쪽을 쓰는 게 더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어깨, 팔꿈치, 그다음 손목 이런 것들만 많이 쓰려고 하고 몸 쪽에 있는 중요한 근육들은 쓰기 어렵고 귀찮으니까 그냥 안 쓰려고 그래요. 그 본능을 거슬러야 됩니다. 그러려면 정말 단순한 원칙들. 저기 저 나무 있죠? 저 아무거나 하나 찍어놓고 그거 보면서 하시면 돼요. 빈야사. 인헤일 다리 풀고 플랭크 만들어주세요. 플랭크. 고개를 들어주세요. 네, 좋아요. 여기서도 고개를 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여러분들은 뭘 생각해야 되냐? 고개만 드는 게 아니라 흉추도 같이 열어줘야겠구나 라고 생각해야겠죠. 엑세일 차투랑가 단다. 인헤일 업도. 엑세일 다운도. 호버. 인헤일 플랭크. 엑세일 배를 대고 엎드려주세요. 자, 고개 들고 저보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A. 뒤통수에 손이 닿을 듯 말 듯. 오른손 왼손도 닿을 듯 말 듯. 아무것도 닿지는 않습니다. 발간적은 골반 너비. 엄지발가락 포인 해주세요. 엄지발가락 포인. 팔과 다리 동시에 들어올립니다. 인헤일 업. 엄지발가락 포인 하셔야 돼요. 엄지발가락. 그래야 무지해반증 예방할 수 있습니다. 1, 2, 3, 4, 5 내려놓고. B, 팔이 11자. 팔을 앞으로 뻗어주시면 돼요. 준비. 인헤일 업. 자, 이 자세는 제가 일부러 구령을 빨리 넣어서 숨이 좀 차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손등이 위를 바라보게 만들어주세요. 1, 2, 3, 4, 5 내려놓고. 고개 들어서 저를 보세요. C, 팔꿈치 90도. 주먹 쥐기. 준비. 인헤일 업. 팔꿈치는 W가 아니라 90도입니다. 네, 눈으로 보면서 체크하면 되겠죠. 1, 2, 3, 4, 5 내려놓고. D, 팔다리 차기. 팔은 11자. 발간격은 골반 너비. 팔과 다리 동시에 들어올린 상태로 준비합니다. 전부 들어주세요. 네, 팔도 들어올리고 다리도 들어올리고. 여기 앞에 보시면 돼요. 이렇게 찰 거예요. 10카운트 시작. 1, 2, 3, 4, 5, 6, 7, 8, 9, 10 내려놓고. 빈야사. 인헤일 고개만 들어주세요. 엑세일 차투랑가 단다. 인헤일 업도. 엑세일 다운도. 자, 빈야사에서 제일 어려운 시간이 왔습니다. 푸시업. 인헤일 플랭크. 자, 고개 들어서 접으세요. 엑세일. 자신 있는 분들은 기다리시고, 자신 없다 바로 무릎 꿇어 버리세요. 바로 무릎 꿇어서 다리 이렇게 드시면 돼요.
자, 고개 드셔야 돼요. 이거 할 때. 내려갈 때 중간에 힘들잖아요. 그러면 고개 숙여지거든요. 절대 숙이시면 안 되고. 자, 나뭇잎 하나 찍으세요. 빨리. 나뭇잎. 아무거나 골라보세요. 총 6개 할 겁니다. 준비, 시작. 인헤일, 다운, 엑세일, 업. 인헤일, 다운, 엑세일, 업. 인헤일, 다운, 엑세일. 고개 들어오세요. 인헤일, 다운, 엑세일, 업. 고개 들어오세요. 인헤일, 다운, 엑세일. 고개 들어야 돼요. 인헤일, 다운, 엑세일, 업. 잠깐 휴식. 네, 쉬시면 돼요. 팔 옆으로 놓으시고. 네. 이거 자세 잘 보셔야 돼요. 이제 어렵잖아요. 어려울 때일수록 흉추를 더 열어줘야 돼요. 그래서 하실 때 아래 보고 등 말아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요. 어깨에만 힘 잔뜩 들어가요. 그래서 반드시 고개를 들어서 다 열어줘야 돼요. 그래서 흉추가 신전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하면은 몸 쪽으로 힘이 들어가고, 이렇게 숙인 상태에서 하면은 어깨에 힘이 들어가니까 어깨 아프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잘 집중해서 내 흉추가 어떻게 신전되어 있는지를 기민하게 잘 알아차리면서 수련해 보세요. 바로 할까요? 아니면 좀 더 쉬고 할까요? 바로 합시다. 아무 말도 없는 거예요. 바로 해도 된다는 걸로. 자, 준비. 6개예요, 6개. 고개를 들어주세요. 손간격 좀만 더 넓게 하세요. 손간격 좀 더 넓게. 좋아요, 좋아요. 6개. 시작. 인헤일, 다운, 엑세일,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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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휴식. 힘드시죠? 자, 이렇게 힘들 때 이 동작을 왜 하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으면요, 학생들이 열받아요. 그래서 이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팔로 지탱하는 모든 자세를 할 때에는 항상 기초관절의 활성도가 되게 중요해요. 기초관절이라 하면 팔이 이렇게 근육들이 쭈르륵 있잖아요. 그리고 팔이 움직일 때 그 움직임의 시작이 되는 부위를 말하는 거예요. 즉 가장 몸 쪽에 있는 부위. 이제 이쪽에서는 어깨 복합체가 되겠죠. 그 다음에 다리에서는 고관절, 그리고 골반, 이 기초관절이 될 것입니다. 그 기초관절을 강화하는 거예요. 근데 기초관절을 강화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어깨에서는, 팔과 어깨에서는. 그럼 어깨 복합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뒤쪽에 있는 기초관절 근육을 강화하는 방법. 그래서 당기는 운동이 있는데, 당기는 운동을 여기서 할 수가 없어요. 뭐 밴드 당겨봤자 자극이 잘 들어오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미는 것에서 기초관절을 강화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푸시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초관절을 강화해서 조금 더 핸드스탠드 같은 혹은 바카사나 같은 동작을 더 몸쪽 관절을, 몸쪽 근육들을 동원할 수 있는 몸으로 바꿔주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거예요. 이거 이외에는 다른 것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외에는 헬스장 가셔야 돼요. 헬스장 가면 뭘 하냐면요, 이거 하거든요.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여기서 푸시업을 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그럼 이거 할 때마다 나의 기초관절이 강화되겠구나. 그래서 좀 더 이 기초관절이 강화되면 정말 신기하게도 배에도 힘이 들어가고요, 등에도 힘이 들어가고요, 척추에도 힘이 들어가고요. 우리가 왜 이렇게 힘이 안 들어가지? 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근육들이 힘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 가장 기초적인 훈련 동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푸시업 할때 짝퉁한 것처럼 겨드랑이에 팔꿈치 붙이나요? 팔꿈치 각은 30도 혹은 45도입니다. 30도. 자, 다시 기초관절은요, 여기에서 뭔가 우리가 힘든 운동들을 할 때 조금 더 안정화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안정화는 항상 외전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외전 이야기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이유를 설명드리진 않았죠. 엄지손가락을 붙이면 안정성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엄지손가락을 벌리면 안정성은 증가하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 팔을 붙이면 안정성은 떨어지니까 팔꿈치와 어깨가 아프게 되어 있고요. 팔을 30도로 벌리면 안정성이 증가해서 어깨가 안 아프게 되어 있어요. 이런 기초적인 규칙들만 알아두시면 돼요. 하지만 무조건 내전은 불안정성이고 외전이 안정성이다 라고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차출한가도 30도예요. 똑같아요, 다들. 한 번 더 할게요. 6개. 오늘 말 많이 안 하려고 그랬는데. 준비. 인헤일, 다운, 엑세일, 업. 인헤일, 다운, 엑세일. 고개 들어주세요. 인헤일, 다운, 엑세일, 업. 인헤일, 다운, 엑세일, 업. 인헤일, 다운, 엑세일. 마지막. 인헤일, 다운, 엑세일, 업. 잠깐 휴식. 좋아요.
참 별거 아닌 동작을 지도하더라도 지도자의 리드와 역량에 따라서 동작을 학생이 느끼는 그리고 그런 인지하는 것들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푸시업은 사실 어디서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방금 제 설명을 듣고 나니까 푸시업이 좀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도자의 역량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가 수업은요, 매트에서 할 수 있는 동작들이 좀 뻔하거든요. 그 뻔한 동작을 뻔하지 않게 하려면 선생님이 진짜 잘해야 돼요. 그리고 정확하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 것들이 다 규칙이 있다는 것이죠. 그 규칙만 외우면 된다는 거. 한 번 더 할까요? 그만할까요? 한 번 더 하죠? 중요하다는 거 알았으니까. 마지막이니까 5개만 하겠습니다. 준비? 인헤일, 다운, 엑세일, 업. 인헤일, 다운, 엑세일, 업. 인헤일, 다운, 엑세일, 업. 인헤일, 다운, 엑세일. 마지막 인헤일, 다운, 엑세일, 업. 잠깐 휴식.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알려드리면 어깨에서의 기초관절은 팔에서의 기초적인 움직임을 담당할 뿐 아니라 목에서의 기초적인 움직임도 담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이 아프거나 뻣뻣하거나 잘 안 움직이거나 담이 자주 걸리거나 그런 분들은요, 앞쪽 기초관절 운동, 그 다음 뒤쪽 기초관절 운동을 하시면 목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단순히 막 당기기 운동만 하고 회전근개 운동하면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 복잡해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막 흔히 이것만 하면 된다, 저것만 하면 된다 이런 것들은 사실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한 것이지 그게 진짜 효과가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너무 복잡하게 이야기하면 아무도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빈야사. 인헤일, 플랭크. 고개를 들어주세요. 네. 엑세일, 철푸덕. 인헤일, 업도. 엑세일, 다운도. 와일드, 싱. 인헤일, 플랭크. 엑세일, 내발기기 자세. 고개 들어서 접어주시면 돼요. 인헤일 오른쪽으로 넘어갔다가 엑세일 내발기기 자세. 인헤일 왼쪽으로 넘어갔다가 엑세일 내발기기 자세를 왕복 3번 할 겁니다. 준비. 인헤일 오른쪽.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잘 구분하셔야 돼요. 오른쪽 여기죠, 여기. 여기에요. 네. 오른쪽 이쪽이에요. 네, 이쪽이에요. 네, 좋아요. 엑세일 내발기기 자세. 인헤일 왼쪽. 엑세일 내발기기 자세. 인헤일 오른쪽. 엑세일 내발기기 자세. 인헤일 왼쪽. 엑세일 내발기기 자세. 인헤일 오른쪽. 엑세일 내발기기 자세. 마지막. 인헤일 왼쪽. 엑세일 내발기기 자세. 인헤일 플랭크. 엑세일 철푸덕. 네, 고개만 들어주시면 돼요. 고개만. 인헤일 업도. 엑세일 다운도. 백브릿지. 인헤일 걸어와서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들어올리기 직전까지 준비하는데 저보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손가락만 앞을 향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 올려서 눈으로 배꼽을 보고 10카운트 할 거예요. 준비. 인헤일 업. 눈으로 배꼽을 보시면 됩니다. 1, 2, 3, 4, 5, 6, 7, 8, 9, 10. 내려놓고. 인헤일 바닥 짚고 플랭크. 엑세일 차투랑가 단다. 굿. 인헤일 업도. 엑세일 다운도. 힙브릿지. 인헤일 걸어와서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엑세일 등을 대고 눕습니다. 등 대고 누우시면 돼요. A. 뒤꿈치 11자. 발간격 골반 너비. 네, 힙브릿지입니다. 힙브릿지. 뭔지 아시죠? 준비. 인헤일 업. 척추까지 더 높게 들어주세요. 골반도 높게, 척추도 높게.
조금 더 높게 들을 수 있을까요? 조금 더 높게. 네, 좋아요. 1, 2, 3, 4, 5. 내려놓고. 잘 들으세요. B. 발바닥끼리 마주봅니다. 발바닥끼리. 발바닥끼리 마주보는 겁니다. 네, 좋아요. 네. 인헤일, 업. 그대로 골반을 올리시면 돼요. 굿. 1, 2, 3, 4, 5. 내려놓고. C. 엄지발가락으로만 들어올립니다. 좀 어려워요. 발간적은 골반 너비예요. 발간적 골반 너비. 그리고 엄지발가락만 바닥에 대세요. 엄지발가락만. 엄지발가락만. 준비. 자, 잠시만요. 제가 좀 체크를 할게요. 자, 이렇게 드셔야 돼요. 이렇게. 들어보세요. 네, 이렇게 들 거예요. 네. 인헤일, 업. 엄지발가락으로만 들어올립니다. 엄지발가락. 1, 2, 3. 뭐예요? 이거 좀 이상한데? 여기서 뒤꿈치 들어야 돼. 뒤꿈치도. 네. 좋아요. 네, 좋아요. 발가락 큰일 나겠어요. 아이고. 5. 내려놓고. 아이고, 세상에. 이 잡아줘야 될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이거. 자, 넥브릿지 ABC 있는데, 넥브릿지 생각할게요. 힙브릿지 C만 한 번 더 할게요. 엄지발가락만 한 번 더 할게요. 준비. 인헤일, 업. 아이고, 발가락 큰일 납니다. 네, 좋아요. 네. 1, 2, 3, 4, 5. 완전히 내려놓고 휴식. 네. 아이고, 세상에. 교정 좀 해야 돼요, 이거는. 네. 근데 이게 교정하는데 얼마 안 걸리는데, 사실 요가 수련으로 자동으로 다 교정을 해야 되는 건데. 우르드바 다누라사나. 정수리 터치까지 준비합니다. 정수리 터치. 뭔지 아시죠? 우르드바. 네, 그거 맞아요. 자, 정수리 터치까지 준비하세요. 정수리 터치까지. 네, 좋아요. 힘든 분들은 여기서 안 올라오셔도 돼요. 정수리 터치만 하고 버티시면 돼요. 뒤꿈치 간격 좀 더 넓게 해주세요. 뒤꿈치 간격. 네, 좋아요. 인헤일, 업. 자, 너무 힘들다. 그럼 입을 벌리시면 돼요. 어디 유튜브에서 본 것 같죠? 1, 2, 3, 4, 5. 완전히 내려놓고 휴식. 한 번 더 할 거예요. 항상 힘들 때에는 몸쪽 근육을 동원하는 방법을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제가 알려드릴 수도 있지만 스스로 알아냈을 때 비로소 빠르게 더 자기 지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르드바 다누라 한 번 더 할게요. 정수리 터치까지 준비. 정수리. 자, 이 정수리 터치만 하더라도 바로 척추 근육이 활성화되거든요. 정말 중요한 준비 자세가 바로 이 정수리 터치입니다. 마지막 인헤일, 업. 자, 고개를 완전히 젖혀서 눈으로 매트 바라보세요. 매트 바라봐야 돼요. 네. 고개를 뒤로 젖히면서 흉추를 더 신전하세요. 흉추 신전. 1, 2, 3, 4, 5. 완전히 내려놓고 휴식. 자, 누워서 쉬면서 들으세요. 머리를 못 대는 분들이 있었죠. 왜 못 댈까요? 고개도 그냥 편하게 드세요. 팔로만 들어 올릴 수밖에 없어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머리를 못 대는 사람들은요, 몸에 힘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팔에 너무 과한 부담이 되니까 팔이 근력을 견딜 수 없어서 머리를 떼지 못한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이 신경계를 스위치해서 몸 쪽에 있는 근육들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운동들을 통해서 이 근육을 깨워주기만 하면요, 바로 그냥 쑥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시간 관계상 못해요. 너무 아쉽게도. 알려달라고요? 너무 오래 걸려서. 그건. 인원이 너무 많아요.
한두 개에서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더 쉬세요, 더 쉬세요. 쉬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두개골을 위로 들어 올리지 못할까? 머리를 떼지 못할까? 두개골. 네, 올라오시면 됩니다. 올라와서 앉아주세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 몸은요 쓰는 법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법칙만 정확하게 지켜주시면 되는데 그게 몇 개 안 돼요. 그거 제가 우리 TTC 8주 하잖아요. 한 6주 하잖아요. 거기서 할 말이 없어요. 교육 다 끝나서. 그래서 똑같이 반복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단기간에 끝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꾸 저한테 물어봐요. 왜 8주밖에 안 하냐고. 6주만 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규칙들만 정확하게 지켜주면 되는데 그걸 공부를 안 하고 하려니까 그런 거죠. 정말 할만합니다. 이거는 할만한 게임이에요. 몇 개 안 됩니다. 제가 오늘 뭔 말했습니까? 흉추 고개 드세요. 계속 고개 들라고 하고 흉추 신전하라고 하고 그 얘기밖에 안 하잖아요. 그리고 엄지손가락 제발 좀 벌려주세요. 손가락 좀 벌려주세요. 네, 그것만 지켜주면 된다는 거죠. 이번에는 제가 돌아가면서 이제 하타 요가 시간입니다. 혹시 그 유튜브 영상 보였습니까? 제가 막 돌아다니면서 잡아드리는 거 봤습니까? 네,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고르세요. 머리서기, 핀차 마요라, 핸드스탠드 세 가지 중에 하나 고르세요. 이렇게 쭉 갈게요. 네, 근데 매트를 살짝 더 얘가 있으니까 조금만 더 이쪽으로. 항상 이거 하실 때도 고개만 계속 들어주시면 돼요. 고개만. 머리석이요? 아, 이거 너무 약한데. 핀차 합시다. 핀차. 머리석 지면 안 돼요? 제가 부터 될 것 같아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그냥. 이거 얘 빼고. 네. 네, 이거. 어이죠. 네, 어이죠. 힘 좀 빼세요. 힘 너무 많이 들었어. 네. 자, 무릎 대보세요. 고개 들어주세요. 고개를 들어야 돼요. 고개를. 네, 고개 더 들어야 돼요. 더. 그리고 그 상태에서 걸어 들어오세요. 그리고 이쪽 다리 들어주세요. 자, 고개 들고 있어야 돼요. 고개에서 들어주세요. 네, 고개를 들어야 돼요. 굿. 고개 들어야 돼요. 고개. 굿. 좋아요. 네. 고개를 계속 들어야 됩니다. 네, 좋아요. 나이스. 오케이, 좋았어요. 네, 잘했어요. 아니, 되잖아요. 제가 진짜 하도 오래 잡아봐서 귀신이에요. 다 알아요. 뭐 해보실래요? 네, 좋아요. 일어나 보세요. 이거 되게 간단한데? 우리 인스타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팔 이렇게 뻗어보세요. 네. 팔, 밖으로 꺾여 있으면 삼각형입니다. 거의 11자 하면요, 그냥 11자예요. 네, 살짝만 꺾여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렇게만 하면 돼요. 네. 좋아요. 자, 여기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자, 여러분들, 잠시, 팔 좀 그만하고. 진짜, 정신이 빠졌어. 자, 제가 계속 똑같은 거 설명할 수 없으니까, 핀차마요랑 핸드스탠드 전부 다 고개를 완전히 다 뒤로 젖힐 수 없을 때까지 다 제껴야 됩니다. 그러면 경추가 흉추를 같이 따라 끌고 가버려요. 그러면서 흉추가 열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젖힐 수 없을 때까지 젖힌 상태에서 올라오시면 돼요. 갑시다. 보이죠? 쫄지 마세요. 고개만 들면 돼요. 고개 들어요. 네, 고개 들어요. 네, 좋아요. 흉추만 열려 있으면 정확하게 다 되는 거예요. 고개 계속 들어야 돼요. 네, 좋아요. 오케이, 나이스. 네, 이제 내려오시면 돼요. 오케이. 1초 성공. 네. 오늘은 핀차 특집이네. 자, 지금 흉추 잘 열려있죠? 발 안쪽면 붙여주세요. 발 안쪽면. 아이고, 내려오세요. 자. 한 번 더 해야겠는데? 얘가 이렇게 내려오지 않고 이렇게 좀 민 상태에서요. 네. 자, 제 리드에 따라서 그대로 오시면 돼요.
자, 잠시, 오이죠. 자, 이제 얘를 더 밀어줘야 돼요. 이렇게. 네. 네, 굿, 좋아요. 굿, 굿, 굿. 입을 살짝 벌려주세요. 어이. 어이, 자, 이제 내려오세요. 오케이. 네, 좋았어요. 잘했어요. 네. 잘 배웠나 한번 봅시다. 큰일 났다. 손목이 꺾여 있다. 잠시만요. 네. 손목은 항상 일자여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손바닥에 완전히 머리가 붙으면 안 돼요. 이렇게 봐줘야 돼요. 아, 괜찮아요. 네. 자, 먼저 얘를 열어놓고 입 하나 벌리세요. 아, 나이스. 다시 아. 자, 얘가 더 펴줘야 돼요. 얘가. 근데 사실 이거 펴주는 주체는 승모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승모근 운동을 진짜 열심히 하셔야 돼요. 다시 점점 굽고 있어요. 이 굽으면 넘어가게 됩니다. 네, 좋아요. 다시 굽고 있어요. 다시. 오이짜.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설 수 있어요. 오케이, 여기까지요. 잘했어요. 자, 오늘은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굽히면 그대로 자빠집니다. 항상 펴줘야 돼요. 이렇게. 네. 제가 여기 힘을 못 쓴다고 해가지고 네, 맞아요. 하다가 넘어가서 다치는 게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약간 여기를 피하는 설명을 들었었는데 그럼 반대는 여기 피라고 이렇게 했다고요? 그럼 큰일 나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해야 돼요. 네. 무조건 이게 맞는 거예요. 오케이. 이건 근육을 이완하는 거니까 근육을 안 쓰겠어. 죽어도 안 써. 이거 근육을 써줘야겠죠? 네. 핸드스탠드로. 고개 들어주시고, 으쌰. 반환점을 붙여주시고. 부끄러워요. 왜냐면 이번에 11기 수료하셨는데 만든 지 얼마 안 돼서 핸드스탠드를 아직 익숙하지 않아요. 역시. 힘차할게요. 네. 고개 들어주세요. 지금 여기가 약간 플랫하죠? 이게 더 오목해져야 되는데. 네. 굿. 고개 더 들고요. 네, 좋아요. 입 살짝만 벌려주고요. 네, 굿. 오케이. 나이스. 좋았어요. 조금 더 버틸 수 있는데. 한 번 더 해요? 해도 돼요? 네, 그럼요. 5초는 버텨야죠. 손목이 꺾여 있죠? 항상 관절은 중심이 있어야 돼요. 손목이 꺾인다는 거 손목 운동한다는 거거든요. 말이 안 돼요, 이거는. 고개 들어주세요. 고개 더 들어야 돼요. 더. 이 승모근이 아직 약해서 고개가 안 들려요.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네, 좋았어요. 네, 나이스. 핸드스탠드로 하시죠. 네, 고개 들어주시고. 네, 좋아요. 고개 들어주세요. 고개. 네, 좋아요. 굿. 발 안쪽만 붙여주세요. 벌리세요. 굿. 다시 오케이, 좋습니다. 다들 잘해. 요린이어가지고. 머릿속에 한번 가볼까요? 네. 요린이 단어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여기를 펴면 되는 거예요. 여기를. 천천히 걸어 들어오세요. 천천히. 이쪽을 더 펴줘야 돼요. 네. 발간격 골반 너비. 다시 발 안쪽을 붙여주세요. 다시 벌리세요. 입을 벌려야 돼요. 자, 무릎을 접어봅시다. 무릎 접어야 돼요. 네, 좋아요. 네. 네, 가면 안 돼요. 한 번 더 할게요. 한 번 더. 약간 좀 특이하게 보여주셨네.
여기 무릎만 접어주세요. 여기 다리를 벌써 펴는 게 아닌데. 더 접어주세요. 더 여기까지. 여기 힘 또 빼주세요. 힘 너무 세. 일단 여기서 홀드 할게요. 여기에서. 네, 좋아요. 아직 안 펴고. 네, 한 다리 접을 거예요. 네. 일단 이 접어서 먼저 몸 쪽을 많이 쓰는 연습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내가 신경 써야 될 건 흉추 더 열어줘야 돼요. 더. 이렇게. 굿. 오케이, 이렇게요. 네, 좋았어요. 네, 잘했어요. 핸드스탠드 한번 해보시죠. 한 번도 안 해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럼 일단 핀차 한번 할까요? 조금 더 앞으로 오세요. 지금 뒤에 저 의자가 있어서. 오케이. 다시 더 열어줘야 돼요. 더. 아직 가면 안 돼요. 자, 다리 살짝만 빼주세요. 살짝만. 더 빼야 돼요.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손 움직이는 대로 그대로 따라갈게요. 했다가 바로 착 붙여주세요. 힘이 너무 세요. 다시 힘 좀 더 빼주세요. 아이고, 힘이 너무 통제가 안 돼요. 힘 더 빼주세요. 이 고관절에 힘을 빼줘야 돼요. 고관절에 힘을. 발 안쪽면 쫙 붙여주세요. 쫙. 네, 좋아요. 입 벌리세요. 오케이, 잘했어요. 네. 제가 몇 번 더 잡아드리지 않는 이유는 이미 근육이 안 받쳐준 상태에서 더 해봤자 사실 똑같은 결과가 나오거든요. 큰 의미가 없었어요. 네. 혹시 뭐 해보고 싶은 거 있습니까? 머리서기로 갈까요? 네. 발 안쪽면 착 붙여주세요. 착. 입 벌려주세요. 네, 굿. 다시 붙여주셔야 돼요. 어이차. 아직 가는 거 아니에요. 1분 버틸 거예요. 1분. 아직 가시면 안 돼요. 네. 여러분, 제가 한 잡으면서 느끼는 건데 집에서 하도 내려오는 게 잦으니까 습관성 내려가기. 위에서 버텨줘야 되는데. 네. 아직 가시면 안 돼요. 아직 가시면. 이거 더 펴줘야 돼요. 여기를 더. 네, 좋아요. 굿. 발 안쪽만 붙여주세요. 오이차. 괜찮아요. 저 믿으세요. 네. 자, 잘하셨습니다. 잘하시네요. 참. 발목에 힘이 너무 세요. 자, 먼저 등을 이렇게 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발 한번 저쪽 떼보세요. 여기도. 제가 잡고 있으니까. 힘이 너무 세요. 자, 잠시 내려갔다가. 자, 저랑 합의를 해야 돼요. 잠깐 올라오세요. 제가 이렇게 잡아서 올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제 손이 가는 대로 그냥 그대로 맡기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자, 여기 무릎 접어주세요. 네, 들어버릴 거예요. 네, 나이스. 호이자. 자, 이제 다리를 뒤로 넘길 거예요. 다리를 아직 위로 안 올리고 뒤로 넘길 거예요. 뒤로. 뒤쪽은 저희 창 쪽이에요. 창 쪽으로. 나이스. 입 벌리세요. 소리 한번 내주세요. 굿. 자. 오케이, 잘했어요. 잘했습니다. 거의 뭐 조립해서 만들어주죠? 네. 우리 선생님들 잘 보세요. 조립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고. 굿. 다리를 먼저 펴기 전에 뒤로 좀 더 넘겨주세요. 얘 좀 접은 상태에서 더 접어주세요. 네. 얘를 뒤로 넘기세요. 뒤로 저희 창 쪽으로. 다리를 숲 쪽으로 넘긴다는 생각으로. 네, 뒤로 넘기세요. 뒤로. 자, 이제 무릎 펴주세요. 무릎 여기 있어요. 네, 여기 있어요. 그대로 일자로 펴면 돼요. 일자로. 굿. 마지막은 화끈하게 펴봅시다. 끝까지 쭉. 발에는 힘 빼도 돼요. 여기는.
입 벌리세요. 약간 이렇게 갔죠? 이게 더 펴져야 되는데. 포인트만 보면 돼요. 포인트만. 좋았습니다. 잘했어요. 네. 그러니까 TTC에서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이 흉추 펴주는 연습을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로는 사람 잡고 하면은 다 잡아뜨린다고요,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막 핸즈온 연습을 많이 하는 거죠. 네. 고개 들어주세요. 더 들어주세요. 더. 안 들리는데? 네, 좋아요. 발 안쪽을 붙여주시고 고개 더 들어야 돼요. 흉추 더 신전해줘야 돼요. 더 신전. 지금 흉추가 신전 못하니까 허리 꺾이고 있어요. 지금 점점. 접어서 내려와주세요. 자, 이거 허리 꺾는 거 진짜 안 좋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허리는 절대 꺾이시면 안 돼요. 우리 몸은요, 제 기능을 하면 무조건 수직으로 서게 돼 있어요. 왜냐면 대부분의 근육들이 중력에 대항하기 위해서 수직 안정적 기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몸쪽 근육 그리고 먼쪽 근육 전부 다 활성화가 잘 되면요, 무조건 몸은 수직으로 서게 돼 있습니다. 그럼 학생 관찰할 때 첫 번째 흉추, 두 번째 수직 안정자, 이 두 가지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물론 지금은 안 되겠지만 한 번 더 합시다. 네. 되게 플랫하죠, 여기가. 눈을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일자. 이거 수직이 아니에요. 일자.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잘했어요, 그래도. 좋았어요. 앞으로 뭐 자주 뵐 건데요, 뭐. 죽지 않게. 아이고. 저만 믿으세요. 이제 목 디스크에서 약간 불안해. 목 디스크가 있을 때는 머리서기를 해야 돼요. 네. 네. 네, 좋아요. 있죠? 여기 일단 접으셔야 돼요, 다. 여기만 접어주세요. 있죠? 아직 들지 마시고. 그대로 와서, 네, 이렇게. 일단 여기서 먼저 안정화를 시켜줘야 돼요. 다시 내려오세요. 자, 여기 공중에 다 띄운 상태에서. 공중에 다 띄워서 여기 접어주세요. 여기 접어야 돼요. 오케이, 좋았어요. 네, 이제 가만히 계세요, 여기서.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여기 펴야 되는 거예요. 아직 올라오면 안 돼요. 여기서 올라오면 자빠지게 돼 있어요. 얘를, 자, 여기 다리 힘 빼주세요. 안 넘어가요. 절대 안 넘어가요. 자, 오케이, 여기까지요. 네, 등이 굽어 있어요. 등을 펴주는 연습을 해야 돼요. 등은요, 그냥 맨날 펴지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훈련을 해야 돼요. 네. 더 펴야 돼요. 더. 네, 좋아요. 굿. 좋았어요. 다리 여기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이제 입만 살짝 벌려주세요. 손가락 풀어주세요. 손가락. 아이고, 가면 안 돼요. 한 번 더 할게요. 손가락을 풀라는 게 이렇게. 네. 흉추 더 열어줘야죠. 입, 벌리세요. 손가락 풀어주세요. 가면 안 돼요. 아이고. 잘하셨어요, 그래도. 네, 나이스. 네. 아래쪽 몸통이 약간 쉬네요. 굿, 좋아요. 굿. 발 안쪽면 착 붙여주세요. 발 안쪽면. 네, 굿. 나이스. 더 버텨야 돼요, 더. 10초는 버텨야 돼요. 1, 2, 3, 4, 5, 6, 7, 8, 9. 네, 잘 들으세요. 지금 가면 안 돼요. 잘했어요. 네. 나이스. 자, 이렇게 제가 한 번씩 다 잡아드렸는데, 평소보다 좀 잘 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평소랑 똑같을 수도 있고, 제가 볼 땐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네.
계속 똑같은 말을 수업할 때는 반복을 할 수밖에 없고 이제 본격적으로 저랑 만약에 같이 하게 되면서 그 흉추가 흉추를 내가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특별한 그런 수련법들을 다 배우게 될 거예요. 근데 요가 수련을 할 때에도 여러분들이 다양한 스타일의 요가가 있지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엘리트 빈야사는 가장 이런 인간이 내야 되는 가장 기초적인 움직임을 연습하기에 매우 최적화된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냥 계속 고개 들기도 편하고 그다음 신선하기도 참 편하고. 그런데 다른 스타일의 요가 동작들을 제가 몇 개 가져오려고 시도를 해봤는데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고 너무 부상 위험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많이 빼놨어요. 근데 지금 제가 계속 이렇게 오랫동안 수련도 제 걸로도 하고 그 다음에 수업으로도 하면서도 거의 스타일이 바뀌지 않고 그냥 맨날 똑같은 동작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계속 꾸준히 수련을 하시는 거 보고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시는 거 보니까 이런 방식이 이제 앞으로 점점 나아갈수록 현대 요가의 스타일로 많이 나아갈수록 이게 맞는 방식이다라는 생각이 좀 확신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시더라도 오늘 배운 내용도 꼭 잘 기억하고 메모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본 동작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마무리 동작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질의응답 갖도록 할게요. 마무리 동작은 첫 번째 좀 빡세요. 우드플리트예요. 파드마를 만들거나 혹은 다리를 크로스 해주세요. 파드마. 이거 아까 또 들어올리는 거 그거예요. 한 번만 할게요. 한 번만. 네, 아까는 5카운트를 반복했었는데 이번에 마지막 10카운트를 합니다. 고개를 들어서 저기 봐야 됩니다. 10카운트 준비. 인헤일 업. 1, 2, 3, 4, 5, 6, 7, 8, 9, 10 내려놓고 엑세일 파드마를 풀어주시고요. 이번엔 척추 돌리기를 하겠습니다. 저보고 따라 하시면 돼요. 몸통 2개골은 고정입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번엔 목 돌리기를 할게요. 목 돌리기. 턱이 고정입니다. 저 잘 보세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준비. 거울에 안 비춰서 다행이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리고 수련의 마무리에는 마찬가지로 옴을 3번 합니다. 네, 이번에는 옴 3번 한번 해볼게요. 들리는 대로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엘리트 벤야사 수련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이제 컨퍼런스 질의응답 할 겁니다. 그래서 인당 질문 하나씩 준비해서 제가 마이크를 하나씩 드릴 거예요. 왜냐면 그 마이크가 없으면은 그 영상에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마이크 하나씩 받아가지고 순서대로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5분간 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질문 손 들고 한 분씩 제가 받을게요. 첫 번째. 네. 어깨를 움직이는 아사나 중에서 뭐 에카파다 라자카프타나 우르드바나누라 같은 건 되는데 등 뒤 합장이 계속 안 돼요. 그래서 뭐 그게 날개뼈 움직임이 안 나온다. 이것저것에서 여쭤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뭐 등 뒤에 힘이 약해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그게 왜 안 되는지. 모든 동작에서 다 동일하게 흉추를 먼저 신전시켜줘야 돼요. 네, 자, 관절의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견갑골에 대한 이야기는 참 많이 들으셨을 텐데 견갑골의 이 움직임 이전에 척추의 신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척추라는 것은 위쪽 척추가 있고 아래쪽 척추가 있어요. 그걸 구분하는 기준점은 횡격막입니다. 횡격막 기준으로 해서 위쪽에 척추가 있는 게 흉추와 경추가 있는데 경추는 흉추의 움직임에 따라가는 거니까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것이고 흉추가 먼저 척추라는 건요 견갑골과 완전히 다른 구조물이에요. 별도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견갑골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흉추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등 뒤로 합장을 하기 전에 흉추가 말려 있는 게 아니라 먼저 얘를 신전시켜줘요. 그 다음에 합장을 하면은 그냥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견갑골의 움직임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많이 배우시는 것 같아요. 견갑골은요, 그냥 기본적인 상식만 알면 돼요. 왜냐면 견갑골은 수의적으로 움직인다고 보기 사실 어려워요. 우리가 특수한 상황에서 견갑골만 고립하여 움직이는 게 아닌 이상, 이건 너무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일상적으로 움직이지 않잖아요. 일상적으로는 아래팔, 위팔, 그리고 전체 어깨복합체가 특히 먼쪽 관절이 움직이면서 견갑골이 그 밑에서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니까 이 견갑골이 내가 수의적으로 막 회전하거나 다시 아래쪽으로 회전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전은 해요. 그런데 그게 무의식적이라는 거예요. 그걸 의식적으로 뭔가 캐치를 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의식 영역과 무의식 영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내가 견갑골을 정말 수의적으로 열심히 움직여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내 팔이 움직이면서 견갑골이 자연스럽게 따라가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면 견갑골이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니까 견갑골을 무의식적으로 잘 움직이게 하려면 이미 견갑골에 부착되어 있는 근육 구조물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먼저 사진을 봐야 돼요. 해부학 도면을 보고 견갑골이라는 뼈에 어떤 근육이 붙어 있는지 봐야 되고요. 그 근육 운동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팔을 움직이면 자연스럽게 견갑골은 많이 회전하고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이전에 먼저 얘를 펴고 이 합장을 하면은 그냥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한번 영상 찍어보세요. 오르드바 할 때는 펼 거예요. 근데 등 뒤로 합장할 때는 구부리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깨가 아프겠죠. 간단하죠? 네. 흉추가 열리지 않는 분들 있잖아요. 등이 조금 빤빤하다거나 좀 타이트하신 분들도 뭔가 고개를 먼저 젖히는 게 가장 먼저 흉추를 신전시키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효과가 날 수 있나요? 흉추가 매우 건강한 사람도 반드시 고개를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타이트하신 분들은 흉추 신전을 스스로 못하는 경우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때도 그냥 고개를 젖히는 게 도움이 되나요? 네,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지만 하지만 완벽하진 않겠죠. 대충 어떤 뉘앙스인지 이해되시죠? 그 근육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뭔가 붕대만 감았다고 해서 그러니까 피 철철 나는 사람한테 살짝 지혈만 했다고 해서 그게 다 나았습니다. 얘 집에 가서 푹 쉬시면 나을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건 사실 좀 어폐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응급처치를 하고 붕대를 감고 그 다음에 수업이 끝나고 난 뒤에 학생에게 이런 근육 운동을 하셔서 승모근을 강화시켜야만 흉추가 자연스럽게 신전할 것입니다 라고 따로 지도를 해야 되는 거겠죠. 그게 완벽한 지도가 되겠죠. 그럼 우르드바 다누라사나 이렇게 백브릿지 갔을 때 고개 한번 이렇게 들었다가 다시 젖히는 그런 식으로 나가는. 그건 약간 응용인 것 같아요. 근데 고개를 이렇게 젖히면은 목 근육 운동이 될 거 아닙니까? 목 근육 운동을 하면 이점이 뭐가 있냐면요. 균형 시스템이 좋아집니다. 잘 보세요. 근데 지금 전혀 균형 시스템을 의도하고 큐잉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내가 이 운동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저 운동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 운동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캐치를 해야 돼요. 당연히 이런 거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다른 효과를 누릴 수 있겠죠. 하지만 그 특수한 상황 그리고 특수한 구조는요 특정한 효과를 낳습니다. 그 효과와 좀 부수적인 효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메인 효과에만 집중해야 되는 것이고 부수적인 효과는 그냥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수련을 할 때 이 자세는 어떤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핸즈업 같은 경우는요 흉추 신전을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자세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핸즈온에서 어쩌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왜? 누구나 다 흉추 신전을 쉽게 인지할 수 있으니까. 그러한 특수한 상황을 지도자는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저는 힙브릿지나 다누라 같은 거 할 때 오른쪽 무릎이 좀 아픈데 주변 요가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봤을 때는 무릎의 주변에 있는 근육을 강화하면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왼쪽 다리보다 오른쪽 다리가 훨씬 강한 편인데 왜 오른쪽 무릎이 더 아픈지. 네, 자 주변의 말은 틀렸습니다. 일단 어폐가 있죠. 스스로 납득이 안 되잖아요. 자, 지금 왜 다누라사나 혹은 힙브릿지 같은 자세를 할 때 무릎이 아프냐면요. 이렇게 무릎이 약간 뾰족한 상황 있죠. 이때는요. 대퇴사두근이 제대로 쓰이지 않으면요. 대퇴사두근이 이 슬개골을 타고 들어가서 더 아래쪽에 있는 슬개건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거기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은 이 다리에 기초관절을 해결해주면 모든 증상이 다 없어집니다. 기초관절. 지금 이쪽이 더 훨씬 세다는 거잖아요. 당연히 셀 수밖에 없어요. 왜? 지금 모든 부하가 다
몸 쪽 근육이 아니라 먼 쪽 근육으로 전부 다 이동한 상태이니까. 그래서 여기가 너무 강해진 상태인데 거기다가 또 강화를 하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뭔가 먼 쪽 관절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요, 몸 쪽 관절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먼 쪽 관절은 몸 쪽 관절의 활성화에, 올바른 활성화에 의해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를 먼저 강화시키고 그 다음 여기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통증상 상황들은요, 기초 관절을 운동을 해주면 전부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고관절 운동, 특히 골반과 고관절을 가로지르는 일관절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네, 골반을 가로지른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그 책에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는 용어라서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반드시 아무 용어나 사용하지 마시고 항상 정제된 표현을 사용하세요. 그래야만 다른 분야의 전문가가 왔을 때 저 사람 뭔가 확실하게 알고 있네 라는 느낌을 주는데, 이 요가는 너무 자기만의 용어들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학술적으로 검증되어 있는 표현들을 써야 됩니다. 그래야만 다른 분야에서 다른 운동하시는 분들 혹은 뭐 스포츠 하시는 분들도 믿고 찾아올 수 있겠죠. 대부분 그런 분들이 재활 운동으로서 요가를 많이 선택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요가하는 사람들이 계속 인도말만 써버리면 어떡해요. 인도말도 써주고 그 다음에 정확한 해박 용어도 써줄 줄 알아야 되는 것이겠죠. 아무튼 몸쪽 관절 운동 하시면 된다는 거. 고관절 가로지르는 운동의 예가 하나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힙스러스트 같은 운동들이 있어요. 네. 힙스러스트는 반드시 머신을 사용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인 이제 부하의 질문인데, 우르두바 다누라를 할 때 왼쪽 팔이 조금 불균형이 느껴지고 힘이 안 들어가는 게 느껴지긴, 이렇게 펴는 게 좀 힘들긴 한데, 저는 처음에 여기 그냥 짧아서 그런가라고 했는데, 이걸 조금 더 과하게 힘을 쓰면 다음 날이나 이제 뭐 좀 통증이 온다 했을 때 여기에 또 통증이 오는데, 이게 어떤 문제인지 파악이 잘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팔꿈치 펴는 것 자체가 좀 힘들거든요. 네, 팔꿈치 펴는 게 힘들다는 건 마찬가지로 먼쪽 관절에 과다가 쏠린다는 것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여러분들이 선생님 혹시 성함이 현주 선생님의 그런 제스처를 보고서 약간씩 의문이 생겼을 겁니다. 왜냐면 제스처가 첫 번째는 여기를 얘기하다가 두 번째는 이쪽으로 갔어요. 그러면 여긴 누가 봐도 먼쪽 관절인데 여긴 몸쪽 관절 아니야? 그럼 뭔가 해박적으로 안 맞겠네?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먼쪽 관절을 지배하는 근육의 정의는요, 팔에 붙어 있다는 겁니다. 팔. 그래서 여기 근육도 먼쪽 관절 근육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당연히 여기랑 여기가 아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또 흉추신전하고요. 흉추신전을 잘하게 만들어주는 근육 운동. 근데 문제는요, 이 흉추신전은 승모근이 주도적으로 만들어주는데, 승모근은요 상부, 중부, 하부로 매우 다양한 각도와 방향으로 근섬유가 중요하고 있다는 게 제일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가 수련을 그렇게 어려워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승모근이 그렇게 생기지 않았다면요, 여러분들은 아무렇게나 운동해도 그냥 다 건강했을 거예요. 근육이 잘 활성화되니까. 근데 이 승모근은 정말 입체적으로 생겼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한두 가지의 운동 혹은 요가 수련만으로 절대 강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사이즈도 너무 커요. 너무 커서 웬만큼 쇠를 들지 않으면 절대 강해지지 않는 게 이 승모근이다. 대부분 요가 수련에서 승모근 운동이랍시고 엎드린 상태에서 들어서 하는 것들은요, 승모근 운동이 아니라 척추 기립근 운동입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연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수련에도 크게 진전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특수한 요가 수련자에 걸맞는 훈련들을 한 6가지, 7가지 정도 아주 복합적으로 배워야 되는 것이죠. 승모근 운동은 전문 지도자가 함께 하지 않으면 정말 어려워요. 왜냐면 근육이 너무 몸을 길게 가로지르고 있어서 웬만큼 수축감이 든다고 하더라도 그 근육이 제대로 강화되지 않거든요. 정말 강하게 쥐어짜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느낌을 정확하게 캐치해주기 전까지는 전문 지도자의 계속 지도가 필요합니다. 아무튼 하시면 돼요. 네,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부장가사나나 업독 같은 걸 하면은 고관절에서 이렇게 뚝뚝한 소리가 많이 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다른 선생님들한테도 여쭤보고 해도 이제 안타라반다나 이런 게 잘 안 잡혀서 그렇다라는 얘기는 들었었는데, 사실 그 안타라반다 잡는 것도 조금 힘든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제가 팔이 좀 길어서 뭔가 그게 좀 더 많이 그렇게 생기나? 이렇게 바동 범위가 안 나와서 생기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정확한 이유를 모르겠어가지고. 이거 나중에 유튜브 올라오시면요, 이거 모든 질문들 다 필기하세요. 정확하게 해박 체계는요, 고관절 뚝뚝 소리는 장요근의 불균형 문제 때문이라고 적혀 있어요. 안타라반다랑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때려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 아이고. 자, 그거 안쪽으로 붙이는 거잖아요.
장요근의 불균형을 해결해줘야만 뚝뚝 소리가 사라지는데 이거 뚜두둑거리는 거 있죠. 그거 전부 다 이 장요근이 그 대퇴골두의 안쪽에서 뭔가 잘못 작용하고 있어서 뭐 불균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잡아주면 뚝뚝 소리가 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항상 그 근육의 특수한 상황과 위치에 따른 특수한 문제나 결과들이 있어요. 그 포인트들만 정확하게 짚어서 외우면은 이때는 이거, 저때는 저거 라고 하면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는 이건가 저건가 내전근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모아야 되나? 내전근 모으면 더 큰일 나겠죠? 왜냐면 허리에 대한 균형을 강화를 시켜주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가동적인, 그러니까 차라리 외전근이라도 강화시키면 낫겠지. 불안정한 내전근을 자꾸 써주려고 하니까 오히려 더 허리에 불균형이 많이 생기게 되고 소리는 더 심해지게 되겠죠. 장요근의 불균형을 잡아줘야 되는데 이 장요근 불균형 잡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면 장요근은요 되게 이 아래쪽 몸통과 골반 그리고 다리뼈까지 전부 다 아주 좀 길게 가로지르고 있어요. 그래서 몸에서 아주 복합적인 작용을 낳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근육이 다리의 움직임도 만들어주고요. 골반의 움직임도 만들어주고 허리의 움직임도 만들어준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각 이 근육 운동을 할 때 반드시 그 근육의 길상근 운동까지 같이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근육은 완벽하게 건강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운동 하면 됩니다가 아니에요. 그 근육과 정반대로 작용하는 운동을 해줘야만 몸은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게 돼요. 근데 이 장요근은 굴곡도 만들어주니까 다리에 신전 운동도 해줘야 되고 골반에 전방경사도 만들어주니까 골반에 후방경사 운동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다리 운동, 그 다음에 골반 운동, 그 다음에 뭐 허리로 움직이는 그런 작용들까지 전부 다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뚝뚝 소리를 교정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골반의 후방경사의 근육에 해당하는 복직근 운동과 장요근 운동을 병행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뚝뚝 소리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질문을 더 하면 제가 장요근이 좀 타이트한 편이라 네. 원래 이제 뭐 수도 자세나 이런 것들이 되게 힘들어서 그거를 신선하는 운동들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네. 그렇게 하고 나서 더 소리가 많이 나요. 맞아요. 계속 똑같은 질문이죠, 사실은. 네. 왜냐면 근육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기준이 없으니까 자꾸 마사지나 스트레치를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근육이 약해진 상태에서 더 이완을 시키면 근육은 강해지겠습니까? 약해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평소에 생각하고 정리를 하면 바로 답이 보여요. 그런데 근육이 아프다, 문제가 있다 라고만 생각을 하니까 이거를 그냥 주무르면 나으려나? 라고 그냥 때려 맞추게 되는 거예요. 근육을 건강하게 만드는 방식은요, 첫 번째 수축한다, 두 번째 이완한다. 왜냐면 근육의 두 가지 기능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수축을 최대한 많이 해주셔야 돼요. 수축. 그래서 운동을 해야지 그 뭔가 타이트함 혹은 뭐 잡아당기는 느낌, 딱딱해진 느낌이 사라지게 됩니다. 딱딱해졌다고 해서 마사지를 하면 더 딱딱해집니다. 왜냐면 그 딱딱해진 이유는요, 그 근육이 너무 느슨해서 내 근육을 보호하는 기전이 이 근육이 느슨하니까 예방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강제로 반사회로를 통해서 그냥 긴장시켜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마사지하면요, 뭐야, 더 이완돼? 더 딱딱해져 보자 라고 하면서 더 소리가 심해지게 되는 거예요. 절대 마사지 하시면 안 돼요. 근육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근육 운동.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깊은 후골이 들어갔어요. 네. 오스트라 같은 동작이 들어갔을 때 가는 건 괜찮은데 빠져나올 때 목에 힘이 툭 끊기는 느낌이 들어서 그대로 갔던 방향으로 못 빠져나오거든요. 네, 이렇게 약간 틀어서 나온다던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게 흉추에 신전이 덜 나와서 그런 건지 아니면 코어가 부족한 건지 아니 저는 목 근육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혹시 다른 포인트가 또 있을 수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무조건 흉추 신전입니다. 무조건 승모근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승모근 약화. 심지어 그 레지스탄스 지도자 과정에서 그 저항 운동을 교육할 때 종아리 운동을 시키거든요. 카프레이즈라는. 심지어 카프레이즈라는 가장 먼 쪽에 있는 근육 운동을 시킬 때도 흉추를 신전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모든 운동에서는요, 이게 그냥 기본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 적힌 것도 한번 본 적 있었는데, 여러분 그 수업 같은 거 들으시면은 아마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내회전 해야 된다, 외회전 해야 된다, 그런 얘기 들었습니까? 그런 것들도 사실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얘를 신전하잖아요. 그럼 먼쪽 관절에서 힘이 강해지거든요. 그리고 신전하고 밀거나 당기면요, 회전은 무조건 발생합니다. 그런데 흉추를 죽여놓고 밀거나 당기면요, 회전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어떻게 가르치냐면요, 흉추를 죽여요. 그러니까 이거 몰라요, 그냥. 모르니까 흉추가 신전하던 굴곡하던 뭐 말려있던 신경 안 쓰고 어떻게든 이 근육의 원래 해부학적인 그 책에 적혀있는 그 기능에 따라서 이걸 죽여놓고 회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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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전하세요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신전하고 당기면요, 무조건 회전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몸에 대한 회전의 방향을 아예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열어놓고 밀고 당기고 당기고 밀고 이렇게 밀고 하면은 무조건 회전은 다 발생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너무 운동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수련도 마찬가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약간 변형돼 있단 말이에요. 되게 평평하게 변형이 되게 다들 그렇지만 저도 되게 굉장히 그게 심한데 이게 변형되어 있는 흉추를 가지고 있는 게 신전이 제한된 움직임이 나오는 거랑은 조금 다른 케이스인 거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승모근이 건강하면 무조건 모든 건 다 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어떻게 하면 승모근 운동 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면 돼요. 그게 세 가지 다 상부, 중부, 하부 다 포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네, 그럼요. 특히 상부 승모근 운동을 안 하시면 진짜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질문 하나 더 받겠습니다. 또, 네. 그러니까 핸드스탠딩이나 머리서기 할 때 이제 몸의 중심이 네. 그러니까 핸드스탠드나 머리서기를 할 때 몸의 중심이 자꾸 이제 골반을 세우시라고 하셔서 세우는데도 다리가 자꾸 뒤쪽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 도움이 되는 운동이나 교정을 잡아주거나 도움이 되는 게 있을까요? 자, 운동을 하기 전에 먼저 어떤 부위가 흔들리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갈대처럼 꺾이는 것도 전부 다 흔들림으로 다 생각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흉추 신전이 제대로 되었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횡격막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 몸통과 척추는 일단 건강한 거예요. 근데 위쪽만 건강하다고 해서 이제 다 됐다, 이제 그냥 운동 막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아래쪽 척추도 있습니다. 아래쪽 척추는요, 요추, 그러니까 횡격막 기준으로 아래쪽은 요추가 1번부터 시작이 되는데 요추 1번부터 해서 골반까지 를 아래쪽 척추 혹은 아래쪽 몸통이라고 부릅니다. 그 운동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는 복벽,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그런 복강내압을 만들어주는 복벽, 그 다음에 요추 다혈근, 또 뭐 있을까요? 뭐 장요근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 복직근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골반에 있는 근육들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 뼈에 붙어 있는 근육 운동 하시면요, 그 뼈는 안정화됩니다. 안정화된다는 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단순히 지금 이 상태, 이렇게 앉아있는 상태에서 골반 운동을 하면 골반이 흔들리지 않겠지? 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거꾸로 서 있을 때에도 골반에 붙어 있는 근육 운동 하시면요, 골반은 그냥 공중에 붕붕 떠 있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편해요. 그러면 내가 다리가 뒤로 넘어갔다는 건 다리가 넘어가기 시작한 출발점을 보셔야 되는데, 그 출발점은요, 영상에 찍어서 보세요. 어느 부위를 엑시스로 해서 그 축이 돌아가면서 다리가 뒤로 넘어가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근데 보통은 요추에서부터 엑시스가 시작이 돼서 허리부터 다 꺾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래쪽 몸통 운동을 해서 그 아래쪽 몸통을 좀 더 수직 안정화 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벽 운동, 두 번째는 복벽의 길한근인 척추 운동, 세 번째는 골반을 가로지르는 일관절 근육 운동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힙 로테이션 같은 것도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네, 힙 로테이션은 골반을 가로지르는 일관절 근육 운동을 한 겁니다. 근데 힙 로테이션은 좀 성향이 약간 달라요. 이게 골반을 가로지르는 근육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그 근육들은요, 근섬유의 방향도 되게 사선으로 많이 특이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이런 식으로 엄청 많이 나 있어요. 그래서 대퇴골의 각을 전부 다 변형시켜서 다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층도 되게 많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층까지 전부 다 고려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해가 하시면 됩니다라고 절대 설명할 수 없는 상당히 복잡한 부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단체 사진 하나 찍을까요? 단체 사진 하나 찍고 가죠.